네, 생각하는 콘서트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아영입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저처럼 나는 문과라서 그런 거 너무 어려워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도 시작됐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에 우리의 직업이 위협받을진 않을지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공략하면 이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얘기를 자세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디자이너 겸 창업가인 이호영 대표님부터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면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자이너가 창업을 하면은 이러한 방향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화분의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화분을 보면서 언제 물을 줬는지,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그 다음에 햇빛을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과 생각을 하면서 키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걱정과 생각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러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화분이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한테 화분을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제품들이 보편화된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식물을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일반적인 그런 화분이 아니라 어떤 농업이나 이런 곳에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 식자재를 만들어지면서 그 농부들이 겪는 그런 힘듦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그 연구를 해야 되는 방향은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감성이 있다면은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감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연구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감성과 기술이 연구가 되고 감성이 먼저 연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과 그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보편화된 기술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어떤 제품이나 어떤 시스템이 다가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가 창업을 하면은 이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때까지 개발하고 만들었던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디자인을 만들면은 이런 이상한 물건도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연찮은 기회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제품을 보면서 어떤 제품 같으신가요? 바로 아시네요. 원래 몰라야 되는데 의도했던 걸 몰랐던 건데, 네, 어쨌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종이로 만들어진 면도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면도기를 생각했을 때 좀 차갑고 그다음에 딱딱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이로 바꿨을 때 좀 소프트한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면도를 할 때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친환경이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4학년 때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근데 결론은 망했습니다. 네, 왜 망했을까요? 네, 종이보다 플라스틱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만드는 설비도 문제지만 생산되는 속도 자체가 차원이 다른 정도로 플라스틱 면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단가를 봤을 때 일회용 면도기의 단가가 한 8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을 때는 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이 제품은 개발 단계에서 이제 중단을 하고
조금 더 일반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품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가장 일반적인 시계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계 추가 안쪽에 내장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걷는 모션이 일어나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 약간의 아이디어가 첨가된 그런 아이템이었고요. 이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전시회도 나가고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요. 뭐 결론은 또 망했습니다. 네, 자꾸 망하는 얘기만 하는데 망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당연히 경험 부족이 가장 컸고요. 디자이너가 아무리 경험이 없이 제품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2만 원에 만들어서 4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럼 2만 5천 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유통 마진과 택배비랑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니까 제 수중이 남는 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개 정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판매하고 제가 버는 돈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제품을 내가 원하는 제품을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운 좋게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이라는 아이템을 디자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제품이라는 게 단순히 아이디어와 어떤 기술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구를 하고 사람의 사용성이나 라이프 스타일과 그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반영이 됐을 때 좋은 제품이 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냉장고에 우리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음식의 재료를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상한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뭐 우리가 앞으로 먹어야 될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냉장고 바스켓에 일회용 2리터짜리 물병이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그런 기술이 있지만 물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겠죠. 저라면 갖다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것처럼 이런 아이템들 자체는 그날의 식문화, 그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 다음에 냉장고 안에 제품들이 보관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그 가치가 조금 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정도 짧게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것만 하나 배우고 참 철이 없죠. 네, 조금 더 다녔어야 되는데 그래서 2년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전자제품을 만들고 싶었지만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생활용품을 먼저 접근을 했고요. 이 제품을 만들 때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빨리 그만뒀어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없었죠. 그래서 창업지원금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했던 디자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가 준우승을 하면서 여러분도 안 보셨겠지만 네, 거기서 상금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이 제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옷장에서 쓰는 제습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 패턴을 보면은 구매를 하고 사용하고 버리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버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플라스틱 그런 이슈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첫 해에 출시를 하고 제가 1억을 투자해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네. 1년 동안. 네. 말이 안 되죠. 네. 거의 폭망의 수준이었죠. 근데 이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들게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거를 수거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처럼 마케팅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유통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 버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첫 해에는 망했지만 그 다음에 몇만 개가 나가면서 저희 회사의 밑거름이 되는 아이템이 됐고요. 버티면 이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어서 전자제품을 제가 하고 싶은 전자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전자제품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이 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골랐습니다. 일단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췄고요. 1인 가구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보통은 이제 5평에서 한 7평 정도 규모의 크기에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가습, 제습, 공기청정기 이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안 한 이유가 공간적으로 너무 제약이 됩니다. 그 세 개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창고도 없는데 계속 1년 동안 그 쓰지 않는 제품을 계속 봐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고 그 기능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제품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메인 타겟으로 했던 1인 가구의 타겟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조금 아날로그적이지만 1년에 한 번만 뒤집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자동으로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졌고 이 제품을 만들 때 생각보다 전자제품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추 예산을 잡았을 때 한 2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뭐 한 2,000대 정도 만들고 뭐 금형비 뭐 이거 다 치니까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중에는 그만한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이 한 1,600% 정도 달성을 하면서 이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출시하는 제품이 있는데 재작년이랑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아이템이 있었죠.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저희가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휴대성이 강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크런치백이나 이런 데 넣었을 때 넣고 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뭐 주머니 넣는다든지 가방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일단은 휴대성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하는 패턴을 봤습니다. 보통 휴대용 선풍기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거나 좀 더우면 가까이 대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멀리 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지고 가까이 했을 때는 좀 센 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날개 구조를 디자인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무조건 센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러운 바람도 느끼고 센 바람도 느낄 수 있게끔 날개의 디자인들을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해서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뽑아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큰 펜을 작은 펜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뭐 주머니나 크런치백에 넣기 편하게끔 그리고 빼고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개발 완료 단계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저 모듈은 거치대 겸 공기청정이 되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고는 여름에 사용을 하고 뭐 서랍이나 이런 데 박아두겠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모듈을 장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가을이나 겨울에 내 주변에 있는 공기 정도는 깨끗하게 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출시할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뭐 아이템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좀 보편화된 기술을 가지고 조금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세계 최초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제품을 만드는 게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창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강의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외칠 때 우리가 감성을 내세운다면 인공지능에 밀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연자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뭐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혹시 고르실 때 뭘 보고 고르셨나요? 기능? 아니면 디자인? 디자인이요. 네, 다음에 모실 분은 양자택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술과 디자인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한서대학교의 산학부총장
김현성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그 디자인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디자인을 검색을 하면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원시인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돌도끼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돌도끼를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자, 사냥을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돌도끼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디자인의 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디자인이 꼭 필요하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꼭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를 되돌아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부터 저 매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우리 주변에 디자인 아닌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빼면 우리 생활에서 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조차가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의 디자인은 우리 조형적인 실체를 만드는 거가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확장적인 디자인 연구의 역할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가장 핫한 용어가 아마 4차 산업혁명일 겁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전에 1, 2차 산업을 간략하게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차 산업은 전기기관의 발달에 의한 산업혁명이고요. 2차 산업은 전기의 발전에 의한 대량 생산이고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야기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IoT, 자율 자동차,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잘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우리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연결을 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출근을 해서 청소도 하고 불도 끄고 뭐 난방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IoT라고 연결된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타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아마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되게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은행 가지 않고 뱅킹하고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 그런 일들을 아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크리스텐 교수가 이야기하는 혁신적인 파괴 모델입니다. 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과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와
고객의 니드가 있는데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할수록 공급자 중심의 기술과 수요자 중심의 사람이 그 사이에 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공급자와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수요자와의 갭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 갭을 디자인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가지고 실제로 그 휴대폰은 기술 중심의 공급자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수요자인 우리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기능을 알고 사용을 하십니까? 아마 그 고가의 기계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나 이것들은 아마 그 굉장히 비중이 낮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비자의 니드하고 그 차이의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을 우리 디자이너들 또 디자인으로 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디자인, 또 형체가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이지 않는 디자인,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또 행위를 중요시하고 또 기술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하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전통적인 디자인의 개념에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영역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융합의 역할, 촉진자의 역할이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요거 생수 브랜드입니다. 기존 생수들보다 가격이 비싸고 한데 이 물을 마시면 알프스의 천연 미네랄을 마신다고 하는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 경험인 거죠. 여러분들 여행을 하면서 힘들 때 진짜 그 미네랄 같은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싶은 아마 욕망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형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에 실체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4차 산업에서의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적합한 디자인의 융합형 디자인을 적용한 겁니다. 아프리카 같이 전기가 없는 곳에 아무리 첨단 제품의 정수기를 보내면 쓸모가 있을까요? 아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여기는 적정한 기술에 적정한 융합 디자인을 통해서 그의 열악한 흙탕물 이런 부분들을 깨끗한 정수기로 걸러주는 이런 제품들. 밑에는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이 물을 길러 장거리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할 때 머리에 이구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른쪽과 같이 아이들이 놀이로 드럼통을 만들어서 물을 넣어서 놀이로 이렇게 한 부분들이죠. 두 개 다 마찬가지 용어를 이야기하면 현실에 적합한 디자인, 또 인간 중심의 디자인, 또 환경 중심의 디자인이 우리 4차 산업에서도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니버셜 디자인인데요. 저 그림에서 보게 되면 휠체어 탄 사람과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어른이 같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높이를 다르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었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계단이지만 일반인도 왔다 갔다 하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공동으로 다닐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수영장인데 경사를 주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위험한 거를 알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 콘센트를 뺀다든지 아니면 기타 장비 도구를 사용할 때의 여러 가지 기능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특정 환경이 있었지만 여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서의 디자인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외되는 사람들 또 계층 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분쟁들 이런 부분들까지 디자인이 역할이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자인의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이런 디자인의 예전에 비해서 더 확대가 되고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한 클라우드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령이 아닌 수평적인 사고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가 되고 더 중요성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준비해야 될 능력은 수평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사고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몽상가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었던 말씀이 저는 그 어떤 수련 강의보다 훨씬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엔 창업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곧 나와주실 분도 젊은 CEO입니다. 미래 사회의 창업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야 할지 설명을 해주실 분인데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설득의 기술 박유진 대표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사례 위주가 아닌 제 경험 위주로 좀 발표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제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거나 만들기를 좋아해서 디자인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식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친구들과 얘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걸 많이 좋아했었는데 제가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딸렸을 수도 있고 약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로만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만화가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요. 그 만화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만화가 만날 일이 생겼었다. 근데 어떤 대화를 하는데 일본인 만화가는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인 만화가는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둘이 어떻게든 아둥바둥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 만화가가 한국인 만화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 만화는 정말 재밌고 정말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 돈을 못 벌고 한국 만화가들은 가난하냐? 라는 질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일본인 만화가의 질문에 대한 한국인 만화가가 한 답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니까 대충 무슨 그림인지 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만화책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만화가의 직접적인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런 딱 그 강연을 들었을 때 이 디자이너 되는 꿈을 좀 꿨습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그림 3개, 4개 가지고 이런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계기로 제가 좀 그림 그리거나 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이렇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렇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행히도 저한테 적성이 좀 맞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근데 디자인이라는 학문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드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유형 것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고, 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만들었고 실체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에 출품을 하게 됐었는데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그 중에는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품의 필요성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면서 심리학 서적도 보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했던 것도 확인을 하게 됐었고, 다른 전시에 간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조금 알아서, 그래서 이제까지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리뉴얼해서 공모전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이제 공모전에 수상을 했습니다. 약 20여 개 정도 이상의 국내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소소한 성공을 겪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인정받은 아이템이 있어. 이걸로 창업을 하면은 나는 성공하겠구나. 나도 이제 곧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창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공모전 수상작 중에 창업으로 진행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네, 3개, 2개 뭐 이렇게 나왔지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모전과는 다르게 어떤 창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매를 해야 수익을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를 사려고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너무 큰데? 너무 나한테 작아서 쓰기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둘 데가 없어.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의 총합이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제품을 이제 구입할 수 있겠구나. 어떤 제품을 구입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뒤에 이제 디자인의 힘인 설득을 해서 너 냉장고 살 거면 우리 냉장고 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배운 디자인 학문에서는 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인즉슨 디테일은 정말 한계점들이 많게 되면은 정말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공모전에 수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디자이너는 이런 식으로 창업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좀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많거든요. 예술가들은 자기 안에서 산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딱 2가지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개가 이제 내가 모르는 지식을 내가 정말 습득해서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 제가 정말 천재였고 똑똑했다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됐어요. 창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진행했어요. 제가 디자인 부분을 담당을 했고,
그 친구는 제조, 뭐 공정,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랑 밥을 먹고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켜진 모니터에 제 디자인을 한 걸 딱 보고 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거 내가 디자인했는데 저거 누가 사냐?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해서 조금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일하는 친구랑 좀 약간 상하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약간 숙제를 검사받는 선생님한테 가는 학생처럼 제가 디자인했던 거를 쪼르르 가져가서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친구가 이거 안 돼, 못 만들어. 이러면은 또 시무룩했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이것 좀 만들어, 이건 가능할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이건 가능해.라고 하다 보니까 저 안에 한계점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구매하지 않을 이쁘지 않은 디자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뭐 주변 정보나 아니면 다른 기술 이런 것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쉽게는 디자인을 하는 제조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되는 재질 아니면은 뭐 현재 시장의 트렌드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제 신나게 이제 칼을 갈면서 친구한테 갔죠. 그래 한번 네가 설득당하나 내가 설득하나 한번 해보자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딱 내밀었죠. 야 이거 되겠지? 라고 하니까 친구가 당연하듯이 얘기하죠.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를 갈고 왔으니까 딱 그 말을 했죠. 야 이거 재질을 나노카본 튜브를 사용하고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하고 70계열이나 80계열을 사용한 다음에 한 30프레임 정도의 프레스로 압력을 가했을 때는 이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는 못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단기간에 조금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서 일하는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지만 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A 회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똑같은 형상을 양산화 단계까지 해서 양산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네가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지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니 서로 공부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저도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친구도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제가 디자인적으로 놓치는 부분을 그 친구가 지적도 해주고 그 친구가 기술적으로 놓치는 부분을 제가 지적도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이제 창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아이템이 나왔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뭐 공모전 아니면 IR 아니면 모의 투자 대회 뭐 이런 데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거기서 받은 자본으로 현재 창업을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딱 이겁니다. 내 아이디어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그게 소비자가 됐든 같이 일하는 친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됐든 설득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중요한 예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공부를 하고 다 습득할 수는 없어요. 단 천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전혀 다른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패션에 관심이 없지만 패션을 또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전제품 같은 것도 계속 보고 최신 기술이나 기술 통향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보면 창업에 언젠가는 다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지식을 가진 친구들과 항상 협업을 하고 같이 하는 게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현재 창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품을 출시한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세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처럼 큰 성공을 하지도 않았고 많은 실패를 겪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강연으로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 분들에게도 이게 평범한 사람의 겪은 일대기를 보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연을 서게 됐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은 설득이다. 저는 이 말이 가장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저는 디자인 재주는 없으니까 여러분을 말로써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아마 세 분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 지금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순서는 생각을 확장해 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신 방청객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동력. 원동력에 대해서 혹시 질문해 주신 분 방청객석에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계시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저는 이호영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강연에서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대학 교육만으로는 실무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대학교 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창업했을 때 원동력이 됐던 거는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공을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전시회를 참관하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해외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조금 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지원을 했다가 그게 되면서 창업 지원금을 받고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 기회가 없었다면은 아마 개발조차도 못하고 아마 중간에 드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자, 다음 한번 키워드 살펴볼게요. 작품과 제품. 이게 어떤 질문일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혹시 이제 이 키워드로 질문해 주실 분? 아, 예. 저는 박효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디자인 창업을 준비하면서 디자인 수상 작품과 창업 제품의 차이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키워드에 말씀하신 것들이 작품과 제품의 차이예요. 작품은 이제 현재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이슈를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가정인 상황이 조금 강한 느낌인데 창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확정이 꼭 있어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게.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엔 김현성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단적으로 디자인 잘하는 방법이 뭔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디자인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디자인은 소비자가 원하는 리서치부터 또 디자인 개발 또 마케팅까지 또 그걸 만드는 공학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모든 거를 다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원하는지 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니드에 맞게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히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공학적인 부분이 항상 들어가게 되는데 디자인과
공학이 융합이 된 그런 교육 내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배우게 되면 그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백업하기 위해서는 공학하고 디자인이 융합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뇌구조 중앙에 있는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패 극복. 네, 많은 이들이 실패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분? 아, 예. 앞에 앉아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이호영 대표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업을 하시면서 앞에서 많은 실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또 다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다른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동기부여 이런 게 있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실패는 안 한 것 같고요. 제품이 망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 극복을 하는 거는, 극복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지고 애가 빛을 발할 때까지 그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제품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고, 뭐 그러한 제 제품이 좀 많이 브랜드 자체가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망해도 뭐 다음 제품 만들면 되지,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뭐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실패라고 하긴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제품은 망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대. 아직은 낯설고 두려운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미래는 준비하는 자, 꿈꾸는 자의 몫이다. 여러분은 내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콘서트였습니다.